네, 홀인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시간 같이 만들어 갈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이 주고 있는 힌트들 쏙쏙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1장은 거래대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싣고 움직인 종목의 리스트 먼저 확인해 본다면요. 삼성전자부터 가온칩스까지. 자, 하나씩 살펴보죠. 위원님, 1위부터 5위까지 그냥 다 반도체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반도체가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차지했다는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 종목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 볼까요? 원래는 한미 반도체를 꼽았는데 네. 장 오후장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수급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면서 삼성전자가 거래 대금에서는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죠.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의 흐름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다음 동생인 이수페타시스까지 4대장의 흐름이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반도체 산업에서 그동안에 조금 소외를 받았던 온디바이스 AI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가 오늘 13만 9,100원, 좀 14만 원을 찍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우상향에 대한 동력,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난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홀딩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 하이닉스 양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SK 하이닉스는 HBM의 캐파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 구간에서 동사 한미반도체 TC 본더의 추가적인 수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3일 연속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포인트는 바로 마이크론의 HBM의 TC 본더 납품, 지금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한미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 2024년이 장비 투자의 원년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힘이 바로 반도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홀딩 의견까지 함께 AS 겸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래량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 거래량 싣고 움직인 종목들의 리스트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도 1위, 2위는 삼성전자, 제주반도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탄력이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종목으로 본다면 반도체의 급등 랠리는 정말 이어지고 있네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주반도체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대량 거래에 실린 제주반도체 특징 좀 잡아볼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2달 만에 상승, 60선과 20선을 동시에 뚫어버리는 모습은 가히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오늘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주반도체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샀어, 아니면은 내가 사고 나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저는 지금은 홀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그 안에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반도체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는 메가테크 기업들은 완전히 하이엔드급 AI 반도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전력 반도체, MPU 이런 쪽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색 가전부터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PC, 스마트폰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MPU 시장에 대한 확대는 여전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1월 25일 날 고점 38,550원을 찍고 나서 2달여 동안의 조정, 한 60일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20선과 60선을 깨고 내려왔던 자리에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 21.84%, 22%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것,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 반납 이후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전력 기술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제주반도체,
관련의 흐름은 상당히 뛰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제가 추가적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순환매 측면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 AS 좀 갔다 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필 옵틱스 이야기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주셨던 종목 럭키세븐에 제시가 된 종목이고요. 요리기판까지 움직입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이렇게 다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데 AS 듣고 가야죠. 먼저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이제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 되는 수익을 달성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 원대 초반에서부터, 극초반에서부터 진행했던 종목이 지금 2만 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상한가 안착.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꿈의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꿈이 현실로 전환되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호를 보내야 되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투자원정대 밤 9시 방송을 하면서 필옵틱스에 대해서 AS를 드렸어요. 그래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오늘 이제 장중에 TGV라고 하는 기술력 양산 가동에 돌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안착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유리기판 관련된 포럼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흐름까지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을 열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이제는 고점 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구간 실시간 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환매 관점에서도 또 한번 지켜볼 종목 AS 받아봤고요. LS 일렉트릭도 짧게 드려볼게요. 저희 추세 잘 쌓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고공행진 기대감 안고 있는 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지 조언 주신다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 되는 HD 현대일렉, 재룡전기,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LS 일렉트릭을 잡으시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3월 21일 기준으로는 7%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 10만 원 안착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성장에 대한 매력도를 잘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LS 일렉트릭 이야기 해주실 때 무겁지만 소외됐지만 지금 갈 것이다 라는 힌트 주셨고요. 일전에 일진전기에서 단기간 90% 넘는 수익을 일진전기에서 저희 거둔 바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전력기계 축 잘 잡아주고 계십니다. AS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잠시 후 마감 이후에 또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대지수는 오늘장에서는 또 쉬어가면서 마무리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변화 환율 포인트 잠시 후 정리해드릴게요. 28일 목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장도 쉬어갔습니다. 미국장의 강한 흐름을 이어받진 못했지만 종목별로 볼 때는 오늘도 활발한 반도체의 움직임이 펼쳐졌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반응 강하게 나온 쪽에서 조금 더 대형주의 탄력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강세, 개별적인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군이 훨씬 더 많았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일단은 지수상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했고요. 2,745선에 코스닥은 910선에 오늘장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스닥 오늘 시작한 부근에서 큰 변동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장중에는 흐름을 보신다면 개인 쪽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오늘장에서는 소폭의 매수 우위입니다만 장중에는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장중 변화도 확인이 됐고요. 장 초반에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후로 갈수록 매수 규모를 키워갔다라는 특징이 오늘 잡힙니다.
전기전자에 대해서 특히 집중도가 높았고요.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보였다는 점 특징.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락도 외국인의 수급 변화에 따라 좀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0.34%로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 흐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수급 이어서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 고점 914선까지 나왔습니다만 오늘 하락 전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는 점 특징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실까요? 수급적으로는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장중 전환이 됐다라는 점 특징.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셔도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약간은 엇갈리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외국인 오늘 최종적인 흐름은 매도로 좀 기운 모습이네요. 장중 좀 변동사항은 있었다라는 점 특징.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장 후반까지도 유지가 됐다라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 보도록 하죠. 오늘은 오전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에 1350원선 돌파한 이후에 하락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아시아 통화 약세가 진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 말이기도 하죠. 내고 물량 쏟아내면서 환율 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원 50전가량 하락했고요. 1346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 PC 가격 지수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환율 여기에서의 흐름 달러 인덱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의 흐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오늘 관심 있으실 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12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2위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2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종가 8만 원 넘어섰습니다. 8만 800원 선대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터치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앞에 팔자가 찍힙니다. 이렇게 유지가 됐으니까요. 2021년 12월 28일 얼마 전입니까? 그때가 종가가 8만 300원이었는데요. 그 이후 처음으로 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를 오늘 마치게 됐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오늘장 SK하이닉스는 쉬어가는 흐름, 전반적으로 셀 업체들도 쉬어가는 흐름 나왔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코스닥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 필두로 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특징, 알테오젠 6%대 상승 탄력 보였고요. 엔캠도 동반한 상승세 보였다라는 점 특징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강세 개별적으로 오늘 강했다라는 점도 코스닥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평가 들어보도록 하죠. 지수는 조용했는데요. 종목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와, 수급 쏠림 이렇게나 거세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이번 주인데 오늘장 어떻게 평가 내려주실까요? 저번 주와 이번 주 삼성전자의 원맨쇼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반도체든 아니면은 다른 산업이든 수급적인 메마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2분기도 시장은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글로벌 메가테크 기업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눈높이를 맞추는 구간이 2분기에서 좀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HBM, 레거시 할 것 없이 반도체 산업의 전체 턴어라운드,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4대 천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까지 이 시장에서 각각의 역할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주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레거시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부분,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TC본더,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관련된 이슈까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편대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포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의 밸류체인이 좀 다르게 형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흐름들,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진주와 보석들이 출몰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바로 2분기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욱 디테일한 전략과 시장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지금 나가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안내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을 볼지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 주목하자라는 팁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종목을 가져오셨겠네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대장이 될 상인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명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 핵심 공정인 2.5D 패키징 시제품을 지금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시장이 105조 시장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부터 더욱더 강력한 실적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 그게 HBM3E 12단 H이든 아니면 HBM4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HBM3는 어느 정도 이제 뒤로 물러났고 3E부터 4까지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아주 강하게 확대를 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 3만 원 트라이를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3만 원이라고 하는 이 벽을 뚫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점이라고 하는 그 신고가 영역에 올라설 수 있는 그 모멘텀과 재료들이 나타나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34,000원 전고점 언저리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새롭게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픽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인 전략도 함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럭키세곤에서도 기판 쪽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레거시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자리도 좋고 모멘텀도 있는 쪽 상당히 많은데, 전통적인 쪽에서 기회를 지금은 새롭게 비중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신기술 모멘텀, 그러면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가져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볼지, 비중 조절을 저희가 좀 해야 되니까 포커스를 한쪽에 콕 찝어주신다면 어느 쪽 매력도 높게 보실까요? 저는 새로운 것에 환호를 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필옵틱스가 상한가를 보여준 것은 꿈이 현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새로운 기술에 시장은 환호를 보내고 이제 조금 더 강력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주 포커스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옵틱스가 새로운 기판 세상을 여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기술력적으로 한 단계 발전한다면 그게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등등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선순환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필옵틱스 다시 한번 다음 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 기대하면서 조금 더 신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내 순환매까지도 염두에 둬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기술로 오히려 포인트를 보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집중도 높여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부터 필옵틱스까지 AS도 꼼꼼히 저희 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장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수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쉬어가고 있지만 3월 지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마지막 거래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수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